지금 너 폰 홈 화면 한번 봐라.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있어? 카카오톡이 맨 위에 있는 사람, 인스타그램이 엄지손가락 닿는 자리에 딱 있는 사람, 아니면 폴더를 색깔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도 있겠지. 사실 말이야, 너가 어떤 앱을 어디에 배치했는지를 보면 너의 숨겨진 성격이 거의 다 드러나거든. 이거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스마트폰 사용 패턴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57% 확률로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어. 우리가 하루 평균 5시간 넘게 들여다보는 이 작은 화면이 사실은 너의 무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아주 정직한 심리 거울인 거야.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너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성격까지도 폰 화면 한번 슬쩍 보는 것만으로도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해. 우리가 폰에 앱을 배치하는 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 설계, 영어로 초이스 아키텍처라고 불러. 리처드 탈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유명해진 개념인데 핵심은 이거야.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손이 가장 먼저 닿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지. 마트에서 눈높이에 있는 과자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처럼 내 폰 홈 화면 첫 페이지에 있는 앱이 곧 내 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 앱을 거기에 뒀는지 설명을 못해. 그냥 편해서라고 말하지. 하지만 그 편하다는 감각 자체가 이미 내 성격과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야. 2019년 스탠퍼드 대학교 클레멘스 스타클 연구팀은 546명의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앱 사용 패턴으로 빅5 성격 특성 중 3가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이 3가지가 내 폰 화면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격이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첫 번째 유형. 폴더 정리의 달인. 앱을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폴더에 넣어두는 사람 있지? 업무용, SNS, 금융, 건강 이런 식으로. 심리학자 소냐 디네바는 이런 사람들이 통제 욕구가 높고 삶에서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성격이라고 분석했어. 픽5로 보면 성실성이 매우 높은 유형이야.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폴더를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거나 색깔별로 배치하는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까지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나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맞아, 정리 자체는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폰 화면이 조금만 어지러워져도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불안의 뿌리가 단순히 깔끔함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게 심리학의 해석이야. 두 번째 유형. 미니멀리스트. 홈 화면에 앱이 서너 개밖에 없는 사람. 시계 위젯 하나, 카메라, 전화, 메시지 정도만 딱 있고 나머지는 다 앱 서랍에 숨겨놓은 사람이야. 이 유형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워. 겉으로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 신경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극 과부하, 회피라고 부르는데 뇌가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해서 인지 자원을 보호하려는 전략이야. 사실 말이야, 미니멀리스트 유형 중에는 내향적인 사람이 많아. 2024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을 넘었는데 미니멀리스트들은 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디지털 피로에 대한 자기방어 메커니즘이야. 세 번째 유형. 알림 배지의 왕. 앱 위에 빨간 숫자가 수십 개, 수백 개 쌓여 있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 카카오톡 미확인 메시지 300개, 이메일 1200개 이런 사람들 봤지? 이 유형은 2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진짜로 개의치 않는 유형. 이 사람들은 픽5에서 신경증이 낮은 사람들이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 불안해하지 않는 성격이지. 근데 다른 하나는 좀 위험한 유형이야. 알림이 쌓이는 걸 알면서도 확인할 에너지가 없는 사람. 이건 심리적 소진,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어.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이걸 회피행동이라고 부르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아예 처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만약 너가 예전에는 알림을 바로바로 확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시하게 됐다면 한번 자기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네 번째 유형. SNS 최전방 배치형. 홈 화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보통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오른쪽 하단이나 톡바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은 SNS 앱을 배치한 사람이야. 이 유형은 외향성이 높고 사회적 연결 욕구가 강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 스탠퍼드 연구에서도 소셜미디어 앱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향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SNS 앱의 위치가 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야. 2026년 한 연구에서는 이걸 개인 선택 설계라고 불렀어. 마트가 눈높이에 과자를 배치해서 구매를 유도하듯 너가 SNS를 홈화면 최전방에 배치한 순간 너의 뇌는 폰을 켤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앱을 누르게 프로그래밍된 거야. 실제로 홈화면 첫 페이지에서 SNS 앱을 두 번째 페이지로 옮기기만 해도 하루 사용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 5번째 유형. 게임 앱 수집가. 홈 화면에 게임이 3개 이상 있는 사람이야. 이 유형은 생각보다 복잡한 심리를 갖고 있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 뇌과학적으로 보면 게임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가장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앱 중 하나야. 스탠퍼드의 앱 사용 연구에서도 게임 앱 사용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충동성 점수가 높고 성실성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어.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6번째 유형. 생산성 앱 최전 방영. 홈 화면 첫 페이지에 캘린더, 메모, 투두리스트, 이메일 같은 업무용 앱이 가득한 사람. 이 유형은 성실성이 높은 건 당연하고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이야. 심리학에서 자기효능감이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폰마저도 자기 성장과 생산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근데 동전의 뒷면이 있어. 생산성 앱으로 가득 찬 홈 화면은 때로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일 중독 성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쉬는 시간에도 할 일 목록을 확인하고 이메일 알림에 즉각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이건 성실함이 아니라 불안 기반의 과잉 통제일 수 있거든. 만약 너가 주말에도 폰 켜자마자 업무 앱부터 확인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7번째 유형. 사진과 카메라 앱 중심형. 홈 화면에 카메라, 갤러리, 사진 편집 앱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야. 이 유형은 개방성이 높고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 스탠퍼드 연구에서도 사진 관련 앱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은 외향성과 개방성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어. 흥미로운 건 사진 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기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서사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고 확인하는 심리적 작업이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사진을 통해 자기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심화로 들어갈게. 앱 배치의 위치 자체도 심리를 드러내. 보통 오른손잡이가 약 90%인데 이 사람들은 오른쪽 하단에 가장 중요한 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 이건 무의식적인 접근성 최적화야. 뇌가 가장 빠르게, 가장 적은 에너지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가장 원하는 것을 놓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른쪽 하단에 어떤 앱을 놨는지 보면 그게 너의 뇌가 가장 자주 갈망하는 것이야. 반대로 왼쪽 상단에 있는 앱은 의무감으로 남겨둔 앱일 확률이 높아. 건강관리 앱, 가계부 앱, 영어학습 앱 같은 것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쓰는 앱들이 왼쪽 상단으로 밀려나 있지 않아? 이건 너의 이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불일치 이론이라고 불러.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스트레스와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심리가 있어. 바로 앱을 삭제하지 못하는 심리야. 사실 한국인의 평균 설치 앱 수가 약 80개를 넘는다고 해. 근데 실제로 매일 사용하는 앱은 10개도 안 되거든. 그런데도 왜 나머지 70개를 지우지 못할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유 효과라고 불러. 한번 내 것이 된 것은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인지 편향이야. 이 앱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소유 효과에 빠진 거야.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갈게. 앱 배치와 연애 심리의 관계야. 연인의 폰 홈 화면을 보면 그 사람의 관계 태도를 읽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메시지 앱이나 전화 앱을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치한 사람은 관계에서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반면에 SNS 앱이 최전방에 있고 메시지 앱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사람은 넓은 사회적 관계를 개인적 친밀감보다 우선시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 더 놀라운 건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의 배경 사진이야. 심리학자 소냐 디네바에 따르면 배경화면에 연인이나 가족 사진을 설정한 사람이 반드시 사교적인 건 아니래.
오히려 그 사진 속 인물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야. 배경화면은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창문이야.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 지금 너의 폰 홈 화면 첫 페이지에 있는 앱들을 쭉 봐봐. 그 앱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봐. 소통형 앱, 카카오톡이나 전화처럼 사람과 연결되는 앱. 소비형 앱,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앱. 생산형 앱, 캘린더나 메모처럼 뭔가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앱. 그리고 자기 표현형 앱, 인스타그램이나 카메라처럼 나를 보여주는 앱.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많아? 그게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욕구야. 소통형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 관계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뜻이거든. 소비형이 가장 많은 사람은 현실 도피 욕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일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자극을 콘텐츠로 대체하고 있는 거지. 생산형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자기 통제감이 강하지만 동시에 성과에 대한 압박감도 클 수 있어. 자기 표현형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인정 욕구가 강한 편이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 사실 말이야, 이 분류가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야. 2020년에 생산형 앱으로 가득했던 홈 화면이 지금은 소비형 앱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건 내 삶의 에너지 흐름이 바뀌었다는 심리적 신호야. 반대로 소비형에서 생산형으로 바뀌었다면 너의 삶에 새로운 동기와 목표가 생겼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고. 자, 이제 좀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볼게. 앱 배치를 바꾸면 진짜로 행동이 바뀔까? 정답은 바뀐다야. 선택 설계 이론에 따르면 환경을 바꾸면 의지력 없이도 행동이 변해. 2023년 저널 오브 마케팅에 실린 연구에서는 앱의 배치 순서, 색깔, 문구만 바꿔도 사용자의 행동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걸 약 59만 5천 명 대상 실험으로 증명했어. 내 홈 화면은 내 하루를 설계하는 첫 번째 버튼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볼게. 만약 너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SNS 앱을 홈 화면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페이지로 옮겨봐. 이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앱 실행이 줄어들어. 반대로 운동 앱이나 독서 앱을 엄지손가락이 닿는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면 그 앱을 실행할 확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야. 환경 설계의 문제야. 마트에서 과일을 눈높이에 놓으면 과일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야.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줄게. 알림 소리가 너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야.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너의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 한 번, 두 번은 괜찮아. 근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이건 만성 각성 상태가 되는 거야. 항상 긴장하고 항상 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불안. 이게 현대인의 디지털 불안의 정체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정말 중요한 앱의 알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끄라고 권장해. 마지막으로 세대별 앱 배치 차이도 흥미로워. 20대는 SNS와 콘텐츠 소비 앱이 홈 화면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고 30대는 업무용 앱과 소통 앱이 균형을 이루는 편이야. 40대 이상은 실용적인 앱, 날씨, 뉴스, 은행 앱 같은 것들이 최전방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건 각 세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야. 20대는 자기 표현과 사회적 연결, 30대는 생산성과 관계 유지, 40대 이상은 안정성과 정보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거지. 자, 이제 정리해볼게. 너의 폰 홈 화면은 단순한 앱 목록이 아니야. 그건 너의 성격, 욕구, 불안,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압축해놓은 심리 지도야. 폴더 정리를 좋아하면 통제 욕구, 미니멀하면 자극 회피, 알림을 무시하면 번아웃 가능성, SNS 최전방이면 사회적 연결 갈망. 이 모든 것이 내 무의식에 남긴 흔적이야.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한 가지만 해봐. 폰 홈 화면을 찍어두고 일주일 뒤에 다시 비교해봐. 그 사이에 뭔가 바뀌었다면 그건 너의 심리 상태가 변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만약 내 홈 화면이 너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앱 배치를 한번 의도적으로 바꿔봐. 그 작은 변화가 내 하루를 바꾸고 내 하루가 모이면 결국 내 인생을 바꾸게 될 거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시작이 내 손안에 있는 이 작은 화면이라는 거 잊지 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올게.